그날 밤이었습니다. 민강유통 지하주차장은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콘크리트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뒤였습니다. 민경채는 자기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마치 방금 오래 달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민경채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며칠 전 백설이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소는 내 딸이야. 그 말이 민경채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미소는 저 여자 딸이 맞아. 내 딸은 세리야. 민세리가 내 딸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진짜라면? 만약 미소가 정말 자기 딸이었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인가? 4년 전 옥상에서 자기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괴물이 아닌가? 민경채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차 안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 주차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설이었어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지친 발걸음으로 천천히 자기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대됐어요.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광기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어요. 민경채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세리는 여전히 자기 딸이고 미소는 그저 불쌍한 직원의 딸로 남을 거라고. 민경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경채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다 거짓말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죽은 자기 딸을 내 딸이라고 우기면서 살아있는 내 딸을 빼앗으려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듯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경채의 손이 시동키를 잡았어요. 엔진이 켜졌습니다. 부르릉 소리가 지하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습니다. 민경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지켜야 해. 누가 뭐래도 자식을 빼앗기면 안 돼.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발이 움직였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쿵!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타이어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어요. 지하주차장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차가 엄청난 속도로 자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빨리 피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가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설이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어떻게 이대로 죽는 건가? 미소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고 있는 어린 미소.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기 미소. 미소야, 엄마도 이제 가는구나. 차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온 세상을 삼킬 것 같았어요. 백설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백설이의 옆구리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백설이의 몸이 옆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뛰어들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이 지하주차장을 뒤흔들었어요.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차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백설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차렸어요. 무릎이 쓰라렸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긁혔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피가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홍빛 피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운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실장이었습니다. 민경채의 곁에서 40년을 함께한 공실장. 늘 그림자처럼 민경채를 보좌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경채가 비틀거리며 차 문을 열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차체에 몸을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민경채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경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공실장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치 늪을 걷는 것 같았어요. 공실장 하고 민경채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실장 하고 다시 불렀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공실장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손에 따뜻한 피가 묻었습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경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공실장, 공실장. 목소리가 지하주차장에 메아리쳤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공실장, 공실장, 공실장. 메아리가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공실장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어요. 민경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실장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꼬리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민경채가 귀를 공실장의 입 가까이에 가져다 댔어요.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는 듯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약한 숨소리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채야. 민경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경채야? 큰아가씨가 아니라? 40년 동안 공실장은 단 한 번도 민경채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어요. 늘 큰아가씨, 큰아가씨라고만 불렀습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실장이 민경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로. 마치 가족을 부르듯이.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잘못 들은 거 맞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공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공실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경채야. 미안해. 민경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채가 소리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히스테리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 여자를 구한 거예요? 당신은 내 편이잖아요. 4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저 여자를 구했어요? 공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피 묻은 입술로 웃는 모습이 처연했어요.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경채가 절규했습니다. 대답해요. 왜 차 앞에 뛰어든 거냐고요. 저 여자 대신 왜 당신이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 공실장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피로 범벅이 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민경채의 얼굴을 향했어요. 민경채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법에 걸린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어요. 공실장의 손이 민경채의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피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부드럽게 뺨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빨간 손자국이 하얀 뺨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공실장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엄마는 말이지. 민경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란다. 민경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엄마, 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40년의 세월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을 살인자로 만들 순 없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민경채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살인자, 무슨 뜻이지? 왜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지? 민경채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하지만 공 실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경채의 뺨을 쓰다듬던 손이 툭 떨어졌어요. 안 돼.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공 실장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공 실장, 눈 떠요. 눈 뜨라고요. 대답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죠. 하지만 공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공 실장을 꼭 끌어안았어요. 피가 옷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발 죽지 마요. 제발요. 대답 안 하고 가면 어떡해요?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설이가 119에 신고한 것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백설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가 자신을 구한 사람을 붙들고 울고 있었어요.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이해했어요. 공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 내 딸을 살인자로 만들 순 없었다. 그 말의 의미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지하주차장을 가득 채웠어요. 빨간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춤을 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비켜주세요. 환자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공 실장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놓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치료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경채를 공 실장에게서 떼어냈습니다. 공 실장이 들것에 실렸어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공 실장, 죽으면 안 돼요. 설명 안 하고 죽으면 안 된다고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빨간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공 실장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 손바닥, 손등까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공 실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채야,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거란다. 내 딸을 살인자로 만들 순 없었어. 무슨 뜻일까요? 왜 자신을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민경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경채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공 실장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씻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공 실장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민경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 실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경채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거란다. 무슨 뜻일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김현우가 말했어요. 출혈이 심합니다. 긴급 수혈이 필요한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민경채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혈액형이 특이해서요. 김현우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AB형 외 음성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많지 않아요. 가족분 중에 수혈 가능한 분이 계십니까? 민경채가 대답했어요. 가족은 없어요. 평생 혼자 사신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할게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민경채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드러났어요. 내 피를 쓰세요. 김현우 의사가 잠시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혈액형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간호사가 민경채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피가 주사기로 빨려 들어갔어요. 천홍빛 피였습니다. 검사에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민경채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무릎도 떨렸습니다. 복도 저편에는 백설이와 문태경도 와 있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백설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철희 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백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공 실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나 대신 차 앞으로 뛰어드셨어요. 문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모르겠어요.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내 딸을 살인자로 만들 순 없었다고. 문태경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백설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공 실장님과 민경채 사이에. 그때 검사실 문이 열렸어요. 김현우 의사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민경채가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혈액형 안 맞아요. 수혈 못해요? 김현우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혈액형은 맞습니다. AB형 외 음성으로 일치해요. 그럼 됐네요. 민경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수혈해요. 하지만 김현우 의사는 계속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민경채가 물었어요. 불안해졌습니다. 김현우 의사가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유전자 마커를 비교해봤습니다. 혈액형 검사를 할 때 자동으로 분석되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요? 민경채가 재촉했어요. 김현우 의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전적 형질이 일치합니다. 민경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김현우 의사가 다시 한번 결과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환자분이 혈연관계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무슨... 민경채의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의사가 설명했어요. DNA 마커 23개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일치해요. 통계적으로 99.99% 확률로 모녀 관계입니다. 민경채가 벽에 기댔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공 실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경채야,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거란다. 그 딸이 자신이었다는 건가요? 거짓말이에요. 민경채가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해봐요. 김현우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 실장이 깨어났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민경채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운 얼굴이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씻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공 실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봤어요. 민경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 실장이 먼저 말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버릇처럼. 큰아가씨, 여긴 어디? 됐어요. 민경채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이제 그 연기 안 해도 돼요. 공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민경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큰아가씨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떻게 큰아가씨예요? 당신 딸인데.
공 실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민경채가 계속 말했습니다. DNA 검사 다 나왔어요. 99.99% 일치한대요. 혈액형도 똑같고 유전자도 똑같고 우리 모녀래요.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가 소리쳤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줘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동안 충분히 속았으니까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공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경채야. 민경채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넌 내 딸이 맞단다. 민경채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경채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공 실장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이었어. 공 실장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20살도 안 된 미혼모였어. 너를 낳았지. 하지만 돈이 없었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단다. 민경채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공 실장이 계속했습니다. 너를 낳고 하루 만에 일을 구하러 나갔어. 젖도 안 나왔거든. 분유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민두식 회장 댁에 식모로 들어갔지.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거기서 뭘 본 거예요?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품 요람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봤어. 너랑 같은 날 태어난 아기였어.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더라. 민경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 실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내 딸은 너는 판잣집에서 얇은 담요 하나 덮고 떨고 있었어. 배고파서 울고 추워서 울고. 공 실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러웠어. 너무 부러웠어. 내 딸도 저렇게 키우고 싶었어.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무시당하지 않게. 민경채가 물었어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공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채야. 민경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민두식 딸은요? 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공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보육원 앞에 두고 왔어. 뭐라고요? 민경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벽에 몰래 보육원 앞에 두고 왔어. 그리고 도망쳤어. 민경채가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아, 하는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두식의 딸, 거짓말. 민강유통의 후계자, 자격 없음. 민씨 집안의 장녀? 애초에 민씨가 아님. 자신은 그냥 가난한 식모의 딸이었습니다. 우연히 부잣집 딸 행세를 한 사기꾼이었어요. 민경채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40년의 삶이 무너지는 울음이었어요. 한참을 울던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이었어요. 근데요.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경채야. 20년 전에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두식이 정호세를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호세랑 교제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으면, 호세가 죽지 않았으면. 민경채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미소를 낳을 일도 없었어요. 미소와 세리가 바뀔 일도 없었어요. 다 민두식 때문이에요. 그 인간 때문에 모든 게 꼬인 거예요. 민경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40년 동안 민경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참았어요. 호세를 죽인 것도, 나한테 온갖 폐악질을 한 것도 다 참았어요. 아버지니까. 민경채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졌네요. 그 인간,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나는 민씨 집안 핏줄이 아니잖아요.
공 실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어요. 경채야, 뭘 하려고? 민경채가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내줄 거예요. 그 인간을 복수할 거예요. 며칠 후였습니다. 백설이의 집 앞이었어요. 민경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며칠 동안 울어서 부은 눈이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민강유통 후계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은 그저 지치고 상처받은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백설이가 나왔어요.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백설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또 나 죽이러 온 거야? 민경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백설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번엔 칼 들고 왔어? 아니면 총?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경채가 고개를 숙였어요. 백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늘 턱을 치켜들고 사람들을 깔보던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백설이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소한테 정말 미안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백설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민경채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내 딸이 아니었어도 그러면 안 됐는데.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고 싶었어요. 백설이는 말없이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인 것 같았어요. 가면을 벗은 민경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백설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말하러 온 거야?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안. 민두식. 그 인간 끌어내리는 거요. 백설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왜? 아버지잖아. 민경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요? 그 인간이 내 아버지였던 적 있어요? 백설이가 기다렸습니다. 민경채가 말했어요. 40년 전에 우리 엄마를 식모로 부려먹고 20년 전에 호세를 죽여서 내 인생을 망쳐놓고 4년 전에 미소를 당신 딸을 아니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이에요. 민경채의 눈에 살기가 어렸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40년 동안 거짓 삶을 살게 한 원흉이에요. 백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짓. 나 민씨 집안 사람 아니에요.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공 실장이 내 친엄마예요. 40년 전에 나랑 민두식 딸을 바꿔치기 했어요. 백설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자기 사정 때문에 손잡자는 거야? 맞아요. 민경채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기적인 거 알아요. 근데 목적은 같잖아요. 민두식 끌어내리는 거. 같이 하면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요. 백설이가 민경채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민경채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민두식의 비자금 계좌 정보가 있어요. 40년 동안 모은 거. 수천억 원. 그걸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백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선재도 잡아야 해요.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미소를 죽인 실행범이니까. 증거도 있어요. 백설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두 여자가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동맹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였어요. 김선재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루이비통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해외 계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민두식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김선재는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관리하던 민두식의 비자금 계좌를 전부 자기 이름으로 빼돌렸어요.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김선재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바보들. 결국 이긴 건 나야. 20년 전 백설이를 버린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여자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대신 민강유통에 붙어서 출세하고 민경채를 이용해서 권력을 얻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자금까지 들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김선재가 와인 잔을 들었어요. 민경채도, 민두식도, 백설이도 다 내 발밑에서 기어다녔지. 결국 돈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김선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선재 씨.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김선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가슴에는 검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횡령, 비자금 조성, 탈세,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와인이 바닥에 퍼지며 핏빛처럼 번져갔어요. 뭐라고? 김선재가 더듬거렸습니다. 영장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말했습니다. 소지품 압수하겠습니다. 검찰이 가방을 가져갔어요. 김선재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김선재가 발버둥 쳤어요. 이거 영장 있어요? 변호사 부를 거예요. 변호사는 검찰청에서 부르시죠. 검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었습니다. 김선재의 손목이 떨렸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설이었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담담한 눈빛이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김선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였어? 백설이가 김선재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를 내려다봤어요. 20년 전에 나를 버렸을 때 넌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야 했어. 김선재가 버럭 소리쳤어요.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미소도 결국 내 딸이 아니잖아. 백설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소는 내가 키운 딸이야. 피가 안 섞였으면 어때? 16년을 내 품에서 자란 아이야.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백설이가 말했습니다. 넌 평생 몰랐지. 부모가 뭔지,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자식도 버리고 여자도 버리고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검찰이 김선재를 끌고 갔습니다. 백설이 하며 소리쳤지만 백설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피해자 가족들 모두 한 사람을 보러 왔어요. 민두식이 휠체어에 앉아 피고인석에 있었습니다. 한때 민강유통의 제왕이었던 남자. 지금은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검사가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 30년 전 출생 기록 조작 및 영아 유기 혐의. 25년 전 문정호, 한미라 부부 살인 교사 혐의. 20년 전 정호세 살인 교사 혐의. 4년 전 백미소 살인 교사 혐의. 끝없이 이어지는 죄목들이었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민강유통 횡령 배임 탈세 혐의, 불법 임상시험 혐의, 증거인멸 혐의. 한때 검찰도 경찰도 판사도 민두식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 권력으로 사람 목숨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죄목을 들어야 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백설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백미소 씨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민두식 회장의 지시로 김선재가 제 딸을 옥상에서 밀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민두식과 김선재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민두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백미소가 문제야. 너무 많이 알아. 처리해. 김선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끗하게, 사고처럼 보이게. 민두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필기에 열중했어요.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 민두식에게 살인 교사 4건, 횡령, 탈세, 영아 유기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민두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백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미소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민경채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채야. 민경채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눈빛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경채야. 그래도 나는 너를 40년 동안 뭘 했는데요? 민경채가 비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잖아요. 나는 당신 딸도 아니에요. 민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모르면 됐어요. 민경채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썩을 테니까요. 법정 경위가 민두식을 데려갔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밀려나갔어요. 민두식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설이가 미소의 사진에 속삭였어요. 미소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나쁜 사람들 다 벌받게 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납골당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백설이, 문태경, 민세리, 민경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소의 사진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들꽃, 장미, 해바라기. 미소가 좋아했던 꽃들이었어요. 민경채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소야. 처음으로 그 이름을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가 늦었지. 민경채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4년 전에 민경채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 옥상에 섰을 때 엄마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내 배 아파 낳은 딸인 줄도 몰랐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생에는 내가 널 제대로 키울게. 엄마답게 살게. 민경채의 오열이 납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세리가 다가와 민경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미소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나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 알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백설이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미소야, 봐. 백설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이어졌어.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미소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행복해. 엄마, 드디어 가족이 생겼네. 문태경이 백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추억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이가 마지막으로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잘 가. 다음 생에서 보자. 그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절했던 복수극이 끝났습니다. 민두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김선재도 20년형을 받았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경채는 민간유통을 떠났어요. 후계자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속죄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세리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자신이 백설이의 친손녀라는 것을. 그리고 민경채와 자매라는 것을.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실장은 회복했어요. 민경채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녀로 살게 됐어요. 백설이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미소를 잃은 아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때 태양을 삼킨 여자. 이제는 태양 아래 당당히 서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